오늘은 일단 에뮬레이터 제작 3차인데요. 저번에 2차 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뺄셈에서의 캐리를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차 자료에 보시면 뺄셈에 대한 캐리가 빠졌거든요. 뺄셈에서의 캐리. 이거는 그냥 뺄셈에서의 캐리는 작은 수에서 부 없는 정수에 대해서 A-B는 C라고 했을 때 B가 A보다 큰 경우.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큰 경우. 이 경우가 캐리가 발생을 하는데, 뺄셈에서의 캐리. 실제로 좀 정확히 캐리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셈블리어 책에서 보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캐리가 그러니까 자리내림이거든요. 뺄셈에서의 캐리라는 것은 이제 자리내림이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10진수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3-10은 마이너스 7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0-7을 할 경우 3이잖아요. 10에서 7을 뺄 때 자리내림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자리에서 다들 이제 아실 테고 0,3으로 표현이 되죠. 이런 상황이 바로 캐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뺄셈을 수행할 때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쉽게 가죠. 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 20 있으면 캐리가 발생하죠. 제가 뭔 짓거리를 했냐. 0x10에서 0x20을 뺐어요. 여기 보시면 자리내림이 발생하잖아요. 자리내림이 발생을 해요. 상식적으로 0x10이 10진수로 30이고 16이고 0x20이 32잖아요. 16에서 32를 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6은 32보다 작은데 32만큼 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 빌림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테고 집 보시면 FF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AL, BL로 가죠. 다시 한번 10에서 20을 빼볼게요. 이게 좀 정확하니까. F0이 되죠. 16진수라서 헷갈리는데, 결과값이 0에서 F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우가 이제 자리 빌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0에서 F0이라는 건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게 부호가 있잖아요. 부호가 있는 경우 이제 마이너스 16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마이너스 16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부호가 서로 둘 다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갑자기 음수가 나오고
이거죠. 둘 다 최상위 부호가 0이잖아. 최상위 부호가 0이잖아요.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텐데. 여기가 맨 앞이 부호 비트잖아요. 여기가 0인데 갑자기 1로 발생하고 만에서 16이 되는 건 이제 자리 빌림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리 빌림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을 때 캐리가 발생했다고 정의를 하는 거죠. 뺄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가 최대가 FF니까 뭔가 이제 자리 빌림을 위해서 해오는 거죠. 16에서 32를 뺄 수 없기 때문에 16에서 자리 빌림을 땡겨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2보다 큰 숫자를 자리 빌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캐리가 발생했다. 자리 빌림. 자리 올림이나 젖셈에서는 이제 자리 올림이죠. 뺄셈에서는 자리 빌림. 여기 괜찮게 정의된 내용을 보시면 자리 내림의 경우 뺄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리 빌림이 발생하죠. 두 수 차로 발생한 자리 내림으로 부호 비트 앞 비트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다 1로 채워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부호 비트가 맨 왼쪽 비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10 전까지 다 1로 싹 다 채우는 거죠. 이렇게 자리 빌림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덧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11, 1111, 302 된다 볼 수 있죠. 네. 30. 이 두 개를 더하면 30이잖아요. 이게 자리 빌림한 상태에서 하니까 더하면 이제 여기서 30. 어쨌든 이런 식으로 뺄셈이 이루어지고요. 조금 이해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자리 빌림을 16에서 31을 뺄 경우 16이 3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자리를 빌려오는데 이 앞자리 있잖아요. 앞에 비트를 0으로 된 걸 이제 다 1로 바꿔가지고 자리 내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뺄셈에서의 캐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차 강의인데 목차를 보면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고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컴퓨터 구조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조금 이 사이클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패치의 경우에는 명령어를 인출을 하는 거죠. 포노에만 구조에서 이제 메모리가 모든 명령어들은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고 CPU가 필요 시에 그 명령어들을 집어오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게 패치고요. 디코드는 이제 인출한 명령어를 해석하는 과정이죠. 같은 애더라도 예를 들면 같은 애더라도 뭐 이런 식의 애들고 있고 이런 식의 애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이거냐 같은 애드인데 이거냐를 해석하는 게 바로 디코드고요.
이제 execute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해석된 명령어를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세한 건 이제 이 위키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 패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패치고요. 디코딩이 이제 디코드 과정. 유효한 주소 일체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이제 디코드를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명령 실행은 이제 execution 과정이죠. 좀 더 확대해 하시면 좀 중요한 단어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패치 사이클 OP 코드를 포함하는 명령어로부터 명령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OP 코드를 뽑아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OP 코드 표에서 1바이트 음료 이제 255개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뽑아오는데 add냐 뭐 adc 이걸 하나하나 다 뽑아오는 게 패치 과정이고 디코드는 이 EB나 EV, GV 이거를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모드 RM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것이 이제 디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드를 보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 메인 함수를 보면 메인 함수에서 보면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OP 코드가 저장된 메모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명령어가 저장된 메모리라고 하고 이제 디코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디코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패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헤더 파일 중에 op 테이블 h 헤더 파일에 inst 테이블 1이라는 255바이트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op 코드별로 구조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면 이런 식으로 op 코드 테이블 이런 식으로 0부터 그러니까 이 op 코드 표를 보면 0부터 255까지 여기까지 딱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인스트라는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를 보면 이제 인스트러션 타입하고 니모닉은 이제 실제 뭐 무브나 애드 이런 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니모닉이고요. 플래그는 이제 그 명령어를 의미하는 것을 이제 이념으로 오퍼랜드에 대한 정보죠. 인텔 X86에서는 오퍼랜드가 총 4개가 없었기 때문에, 총 3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 둘, 셋으로 지정을 했는데, 원래는 제작을 할 때 오퍼랜드가 최대 4개로, 4개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실제 명령들은 최대가 3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4개까지 이런 식으로 플래그를 설정했고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내지 8이라는 것은 이제 AL 그 8비트 명령 8비트 레지스터를 의미하고 내지 32라는 키워드는 이제 AX 내지 5이라는 것은 이제 오퍼랜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AX가 EAX가 될 수 있고 AX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RMO리죠. 그러니까 뭐 16비트 오퍼랜드를 쓰냐 32비트 오퍼랜드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 RM5이고요. 네. IMM8은 이제 8비트 이제 상수값. 예를 들면 이런 add, ex, 0s 뭐 20 8비트 상수값.
이 0S20이 바로 이제 IMM은 8이죠.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패치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인덱스별로 이 배열이 순서가 256이니까 0부터 0에서 FF까지 있잖아요. 이 인덱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대로 순서대로 2에서 00이면 뭐 add 뭐 0에서 1명이면 ADC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인덱스 1번 인덱스가 이제 add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1번 인덱스고 0에서 10 인덱스는 이제 ADC인데 여기서도 이제 0에서 10번째로 내려가시면 여기가 ADC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 순서대로 오펙 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그 맵을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이 이 테이블을 직접 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0에서 5잖아요. 0에서 5를 쭉 가서 디코드 함수로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0에서 5를 읽고 와요. 0에서 5였죠. 0에서 5를 여기서 찾아요. 0에서 5를 찾으면 아마 푸시일 텐데 0에서 5를 실제로 찾아보면 이제 푸시 EBP잖아요. 이걸 실행시켜보면 푸시 EBP를 푸시 EBP를 출력시켰죠. 이게 첫 번째 0에서 5에 대해서 패치와 이제 익스큐션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패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코드 과정은 이제 설명드릴 텐데 X8룩 인스트럭션 포맷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돼요. 모드 RM이 존재하는 경우와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드 RM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X8 인스트럭션 포맷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인스트럭션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와 오피코드랑 모드 RM하고 SIB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이미디에이트가 있잖아요. 모드 SIB는 어차피 모드 RM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으면 SIB도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이미디에이트를 바로 해석을 하고 모드 RM이 존재할 경우 여기를 해석을 하고 또 모드 RM 내부에서도 SIB가 있을 경우 SIB를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모드 RM 존재 여부가 일단 가장 큰 분기점이고요. 모드 인스트 구조체의 마지막 멤버는 모드 RM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오피코드 테이블을 보시면 마지막에 0, 1, 0, 1 이렇게 구성된 게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드 RM 존재 여부를 표시하거든요.
하나씩 다 노가다로 만든 건데 0일 경우 모두 RM이 존재하지 않고 1일 경우 모두 RM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두 RM이 1일 경우에는 이제 모두 RM을 해석하는 모두 RM이라는 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디코딩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넘어가서 이제 기타 명령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미디에이트로 바로 넘어가죠. 아니면 이미디에이트로 넘어갈 거 없이 이렇게 오피코드 테이블에서 보면 아예 오퍼랜드가 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푸시, RBP, RSI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뒤에 것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오피코드 하나로 이제 퉁친 경우가 많아요. 55 자체가 그러니까 0에서 55 자체가 하나의 명령인 거죠. 푸시 EBP라는 RBP는 이제 64비트 전용이고 저희는 32비트 있기 때문에 EBP로 명령 하나로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거죠. 0에서 55라는 명령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코딩이 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 RM이 없을 경우. 어쨌든 이런 경우고요. execution은 이제 함수 포인터. 이 함수 포인터, pf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디코드 함수 보시면. 코드가 이게 좀 제대로 안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다 마찬가지로 OP 코드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혀진 OP 테이블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서 0일인 경우 add ev gv잖아요. 이거를 수행할 수 있게 add ev gv를 이제 함수 포인터로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명령 덧셈을 수행하는 걸 알 수 있죠. GV, EV는 어차피 16비트 또는 32비트인데 여기서 이제 프리픽스를 무시하기 때문에 32비트 덧셈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중에 이것도 이제 손을 봐서 좀 코드를 좀 깔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익스큐션을 수행하게 되죠. 제가 기존에 좀 개인 공부를 하던 소스 코드라서 이거를 그대로 올려드려야지 아니면 조금 스터디 전용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작성한 코드를 보여드릴지 모르겠네요. 아마 단계별로 작성한 코드를 별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단 메인 함수를 가보시면 디코드라는 함수부터 실행을 합니다. 테스트 OP라는 것을 이제 명령과 저장된 메모리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명령어인데요. 디코드를 통해서 여기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씩 수행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스트 테이블을 통해서 OP코드와 OP코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모드 RM이 있을 경우 모드 RM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또 별도의 디코드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OP코드 자체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OP코드가 아예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XOR, AL, IB도 이것도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는데 첫 번째 오퍼랜드는 무조건 AL 레지스터로 고정이 되어 있고 IB는 이제 XOR 뒤에 있는 8바이트
아니 8바이트라 8비트 명령. 그러니까 1바이트죠. 1바이트 값을 예를 들면 UNS 3, 4죠. UNS 3, 4의 경우 XY, AL, IB인데 첫 번째 오픈핸드 예를 들면 UNS 3, 4, 뭐 11이면 XY, AL, UNS 11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모두 RM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IB가 이제 이미디에이트 바이트의 줄임말이거든요. 바이트가 이제 1바이트잖아요. 이미디에이트 바이트. 네. 1, 2, 4. 둘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B는 이제 1바이트를 의미하고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